자, 박통 탄핵 때는 이 보수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박통이 잘못했다 이렇게 규정되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의 그것보다 훨씬 중차대한 계엄 실패 사태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에서 보면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50%,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66%,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보수층에서 내란 아니다가 51%,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6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박통 때와 다른 이런 여론이 보수층에서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수층들이 숙골이라서 그렇다고 단순히 치부하고 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층 속에서도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도 적어도 좌파 진영보다는 맹목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국민 일반과 다른가? 자, 그래서 마치 대다수 국민이 계엄은 내란이다, 또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오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조사는요,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신용이 있는 갤럽이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이요. 13일자 내용이고 실제 지금 내용은 더 바뀌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 바탕이 되었은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탄핵 찬성파가 소수로 몰리고 국민의힘의 이 다수의 큰 덩어리, 즉 9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윤석열 탄핵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요? 온 언론이 국민의힘을 숫골정당, 영남정당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는 적어도 보수 세력 내부에서는 계엄이 내란이라는데 동조하지 않고 또 윤석열 탄핵이 무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인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이 탄핵의 광풍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면 점점 더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와 그 다음에 내란 아니다라는 내용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언론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 배경에 저는요, 이재명 포비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에 대한 공포, 보수층에요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야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그야말로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해서 이 국민 거의 대부분이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엄격하게 보면 그것은 야권 지지자와 일부 보수에만 그렇지 보수의 과반수 이상 큰 덩어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지지도 이 와중에 박통 때보다는 2배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종북 척결을 이야기하고 야당의 국정 마비를 끌고 온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보수의 다수의 입장은 이재명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데 대한 분노가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정치권에 등장할 때부터 친북, 반미, 반일 발언을 일삼아 왔고 굉장히 과격한 선동형 포퓰리스트로 보수에게 비춰졌고 김부선 씨 사태나 형수에 대한 욕설이나 형 정신병원 강금과 같은 해프닝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인간성, 인격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 갈 수 있나? 역대 좌파들 대통령도 몇 명 겪었지만은 저런 사람은 처음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정자 손댄 것마다 다 의혹이었죠. 한국에서 권력자가 제일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돈을 땡기는 게 제일 쉽다라고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일개 시장이 저토록 과감하게 물의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죠. 자, 거기에다가 북한의 대북 송금까지 대선 직전에 2019년 전후로 했다. 자, 그러면 청남시장에서 체급을 한 체급 키워서 경기도 지사로 와가지고 대선에 가기 위한 이 발판을 마련하면서 이번에는 이 쌍방울이라는 조폭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을 꼬드겨서 북한에 대리 송금하게 했다라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재판까지 오지 못하도록 이재명이 가전수를 써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 지금도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의 하수인 이화영이가 9년 반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이요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고 교활한 압박을 하는지 우리는 다 지켜봤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법카라는 부분, 공직자의 법인 카드, 그래서 경남도청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방만하게 사용해 왔는가, 그가 자신의 차량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 왔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적어도 이재명에게 공적인 의식 자체는 거의 결여돼 있고 자신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에 걸맞는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러 왔다. 즉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말하는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배수원을 비롯한 측근들, 김현지 등 정진상, 김웅 등 그들이 축제를 한 부분 지금 굉장히 의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변호사 사무실에 심부름하고 호주에 같이 시차를 가고 또 더 나아가서 저 김혜경을 뒷바라지하는 경기도청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5급단 여자가 재산이 100억까지 가게 되는가. 또 그의 동거남은 왜 의문사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또 보수청에서는 그 주변에 지금 대여섯 명의 의문사한 사람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인가. 그야말로 외국의 스릴러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수준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구, 예를 들자면 뭐 이낙연이나 또 다른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그렇게 공포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선거에 열심히 싸워보고 지면 뭐 또 그 밑에서 살아야지. 문재인 때 공포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상 문재인이 10이라면 이재명에 대한 지금 보수청의 공포와 혐오감은 100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사나?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분노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계엄도 이재명이 약한 고리인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터지고 상처가 깊어지니까 주요 공직자들을 계속 탄핵시키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집권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윤석열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지만 이재명이가 약한 고리를 갖다가 전무후무한 속도로 쪼아대면서 여권 분열을 유도하면서 결국은요 대통령이 식물인간화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의 수단으로 계엄이라는 것을 했다. 보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한 행동,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미군에 대해서 평가한 말, 그리고 이재명이 일본에 대해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사람이 등장했을 때 보수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수는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북한하고의 뒷거래를 문재인 이상으로 하게 되면서 이 나라의 근본적인 안보를 침해하고 북한이 한국 내부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지 않을까.
또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지고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 분야의 이 지적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이 사상, 또 그 사람의 살아오는 막사니즘 이런 것들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국토가 전부 돈덩어리로 보이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들을 쪼아가지고 얼마나 쇼를 할 건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가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한 것처럼 돈을 뿌려가면서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포퓰리즘으로 일관하지 않겠는가? 자,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공인의식이 없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온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국가의 공정이나 정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들을 어느 언론도요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을 쓴 것도 지금 이 방송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 윤통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 윤통에 대해서 보수 내부에서 엄청난 혐오도 있고 비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끄는 탄핵에 동의해주고 싶지 않다. 윤석열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주장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관점 때문에 지금 보수에서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지금 국민 일반의 시각과 다른 아주 보수의 다수가 반대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비토가 지금 보수 내부에서 이재명이한테 나오고 있고 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수층이 일부 있겠지만 이재명 개인이라는 부분에서는 보수 일반의 시각과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요 한국 언론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포비아 우리가요 앞으로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